빨간 펜 한동훈입니다. 바쁜 이재명, 빨간 펜 한동훈. 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공천은 당이 하는 것. 주도권쥔 한동훈, 채점에도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네, 빨간 펜 한동훈, 빨간 펜 들고 채점도 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여기 보겠습니다. 공천 심사에서 당 기여도를 평가를 했다라는 건데 여기 볼까요? 한 위원장은 당내 공천 신청자 심사 과정에서 평가자로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아직 뭐 면접을 보기 전이기 때문에 서류 관련해서 이 서류가 들어온 걸 쭉 지켜보면서 빨간 펜 들고 기구 아니고 문제가 있고 세모 X 뭐 이걸 했다라는 겁니다. 직접 평가자로 참여를 했다라는 건데 제목이 공천은 당이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 어제 요 얘기는 아니지만 좀 비슷한 얘기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고 오실까요? 위원장님 어제 회동 이후에도 공천은 당에서 한다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입장입니까? 당연한 원칙이죠. 그건 입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한 원칙이고 팩트죠. 네, 그게 입장입니까? 라고 반문을 했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공천은 당에서 한다는 입장 변함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게 입장입니까? 약간 기자가 아마 움찔했을 거예요. 네, 그거는 원칙이고 팩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 최수영 의원님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약간 발끈했나? 라는 느낌도 없잖아 들거든요. 네. 저는 제가 보기에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당연히 뭐 당대표 직인이 찍혀야 공천장이 완성되고 네. 그걸 들고 가서 선관위에 신고하고 말하자면 이제 선거운동 하잖아요. 그 당이 공천하는 건 맞아요. 네. 근데 그거는 원칙이고 맥락상 맞는 건데 한동훈 위원장의 저 발언을 전하는 저 말하자면 목소리 톤과 태도는 자신감이 물씬 묻어있어요. 그 당연한 얘기 왜 묻냐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내가 주도한다라는 사실은 완전한 자기의 어떤 그 확신에 사로잡힌 저는 그 발언이라고 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부분은 뭐냐. 저 얘기가 대통령과의 그 이른바 2시간 30분 회동 이후에 나왔다는 점에 저는 조금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생 얘기도 있었고 다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두 사람이 그막 여권의 투톱이 만나서 정말 민생 얘기, 그다음에 총선 전략 얘기 다 했겠지만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 어떻게 이기냐 얘기 또 왜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그건 기본사항 논의되는데 다만 그걸 위해서 정부의 정책을 당이 총선에서 공약으로 상품화시켜서 내보내라. 그 얘기를 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인물을 어디에 적재적소에 포진시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서 정말 국민의 동의를 얻어내는 이 총선의 과정이 저는 두 사람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다고 봐요. 그래서 공천은 당이 한다라는 당연한 저 워딩은 저에게서 한동훈 위원장의 자신감도 엿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번 공천에 대해서는 자신이 정치 교체, 시대 교체 이런 시대 정신에 맞는 부합하는 인물들을 내가 영입해서 한번 치러보겠다라는 자신감의 발로고 그걸 우회적으로 좀 표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 특별히 귀에 들어온 부분이 그 부분. 이 발언이 회동 이후에 다시 한번 나왔다는 데에 좀 포커싱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사실 오찬하러 갈 때 여의도에서 용산으로 출발할 때 기자들이 물어봤었습니다. 오늘 오찬에서 공천 얘기하십니까? 물어봤었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그때 했었던 얘기가 공천은 당이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제 기자가 이 입장 변한 거 없습니까? 여전합니까? 라고 물어봤었던 거거든요. 공천은 당에서 해야 되는 입장 변함 없냐? 당연한 원칙이고 팩트다. 근데 요 사이에 오찬이 있었다라는 거죠. 차재영 교수님. 예. 지금 최수영 위원님 말씀은 오찬을 한 뒤에 좀 더 힘이 실린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건 이건 확실하게 공천은 당에서 한다는 어떤 교통정리가 오찬하면서 끝난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셨거든요. 사실은 이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공개적 충돌 이 장면에서 결국 밀리지 않았다는 그 자신감이 결국 이러한 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원천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론조사도 보면 이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높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또 이 지금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실에 오찬에 초청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공개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화합적인 모습을 보인 부분들이 상당히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한 아마 자신감으로 연결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앞서 그 기사에서도 봤습니다만 이번에 지금 공천이 당이 주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 당 기여도와 관련해서 채점을 본인이 직접 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윤재욱 대표하고 단 두 사람이 지금 채점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 이 기사 보면서 그 생각이 있어요. 당 기여도?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당이 들어간 지 얼마 됐다고 당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하지? 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뭘 안다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 정치적 인연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당 기여도 하면 아마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입법이라든지 뭐 이 그 의정 당상에서 발언이라든지 네. 그런 게 정량적으로 아마 이렇게 쭉 평가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아무래도 이거 본인의 이거 일종의 뭐랄까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측면이 분명히 더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공천은 당이 하는 것이라고 하고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당 기여도를 직접적으로 이 지금 관여한다? 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아마 한동훈 주도의 공천을 하겠다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관점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착착착착 만들어져 가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불협화음이 불거졌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하고 이걸 갖다가 진화를 잘 시키느냐가 정치적인 하나의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 상황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앞으로 상황에 좀 큰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신조 대변인님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파급력을 갖고 있는지 알고 말을 하는 스타일인데 이런 메시지, 공천은 당이 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원칙이고 팩트입니다. 라고 힘줘서 얘기를 했다라는 건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메시지일 거 아니겠느냐. 이거는 용산에도 그리고 용산 참모들 지금 나온 이 참모들한테도 하는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원칙을 말씀하신 건데 네. 그거는 좀 과한 평가 너무 나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선거는 당이 치르는 것이고 네. 선거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공천도 당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두고 한동훈 위원장이 마치 막 사천을 할 것이다. 그런 식의 의혹도 지금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사실 저희 한동훈 위원장께서 뭐 이재명 대표처럼 친명이라는 이유로 성희롱 범죄를 저지른 그분을 뭐 옹호를 하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자문단에서 활동했던 분을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하기로 했습니까?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일종의 시대 정신을 계속 설명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한동훈 위원장께서. 지금 시대 정신이 뭐 민주당에서는 계속 정권 심판론으로 나아가고 싶겠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180석에 달하는 거대 정당이었고 국회에서 여당 역할을 했는데 그럼 국회의 여당 역할을 했던 민주당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국민들이 다 지켜보셨거든요.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심판하는 것이지 정권 심판론이 지금 잘 먹혀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일각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한동훈 위원장과 공천 관련한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 또 최근에 또 유의미한 여론조사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직무 수행 평가를 비교해 보면 이재명 대표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려고 할 텐데 저는 쉽게 먹혀 들어갈 것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이 사천을 한다라는 그런 의심이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자꾸 뭐 저런 질문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 하지만 공천은 당이 하는 거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어요. 한동훈 위원장 어째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한동훈 대통령 관한 공적인 일 수행 관계보다 뭘 할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나온 건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대통령실 협회 요구가 있고 나서 위원장님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아끼시는데 대통령실에서 뭐 알아서 잘 대응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대통령님과 저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님과 제가 힘을 합쳐서 국민과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뭘 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 민생이고 저는 그거에 집중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 얘기가 대통령과 저는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둘 간의 관계보다 뭘 같이 할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듣기에는 동문서답 아니야? 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동문서답이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겁니다. 언론이 그리고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공공선 대통령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건 본질에 대한 걸 비껴가는 건데요. 여기서 포커스는 비껴가고 있다라는 거죠. 김건희 여사 세 글자를 입에 올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건데 그게 한동훈 위원장 지금까지 좋은 평가 받고 있다는데 동의됩니다. 그런데 그 좋은 평가에는요. 대통령과 정확한 거리두기를 했다라는 평가가 깔려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일관성 있는 행보를 보여주지 않으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총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성격 당연히 깔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새 얼굴을 국민의힘에서도 내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차별화에 실패한다? 그것도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라는 그 리스크와 관련해서 차별화에 실패해버린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정치적 미래는 상당히 좀 축소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질문에 다소 다른 답을 한 이유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최수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과 나는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관계고 관계보다는 뭘 할지가 중요하다. 이거를 정치 번역기로 한번 돌려볼까요? 그러면 이 얘기입니다. 나는 내가 할 말을 다 던졌어요. 대통령께서 이제 나머지는 알아서 공적 영역에서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신년 대담이든 아니면 뭐 입장 설명이든 해명이든 뭐 사과든 뭐 모든 게 포함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네. 우리가 부딪힐 일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뭘 할지가 중요하다. 이제는 우리 대통령과 내가 힘을 합쳐서 총선 승리에서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은 이제 정치 중립이기 때문에 총선에 개입할 수가 없으니까 네. 오찬 회동을 통해서 이제 위임받은 거 다시 한번 확인했잖아요. 그럼 내가 내 역할을 끝까지 수행하겠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김건희 여사라든가 뭐 가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나는 민심을 전달했고 그다음에 충분하게 이제 내 의사도 대통령실에 공을 넘겼으니 이제 그쪽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그것은 이제 공적인 일의 영역으로 보시면 된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내가 총선에 지휘하는 지휘관으로서 뭘 할지가 중요하고 그 결과가 대통령한테 어떻게 나타날지가 이 정부의 명운과 함께한다.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번역기를 돌리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정치 번역기를 통하면 해석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미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공을 넘겼고 충분히 의견을 전달을 했고 판단은 거기서 할 뿐이고 이제 우리는 각자 당은 당 정해정 각자 일을 통해서 최종 목표인 민생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럼 최수영 교수님, 그럼 요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그러면 요 얘기를 듣는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네. 이 얘기도 오찬 회동 후에 나온 거잖아요. 충분하게 거기서 저는 이제 나의 진심, 한동훈 위원장의 진심, 그다음에 본인이 지금 처한 상황, 그다음에 총선 승리의 지휘관으로서 국민의힘을 지휘해야 되는 그런 입장, 이 모든 것이 반영이 된 거고 2시간 30분 동안 많은 얘기들이 오고 왔을 텐데 네. 이런 데 대한 어떤 조율 혹은 입장 정리가 전 끝난 걸로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딱 규정하고 그다음에 분리하고 그다음에 당의 일, 정의 일, 그다음에 나는 국민의힘의 대표로서 할 일, 이런 것들이 딱 정리가 된 거죠. 그리고 그런 말들을 언론 앞에 가감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건 네. 저는 그런 자신감의 발로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사실 제가 자꾸 까먹고 있는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 오찬을 했었지라는 생각. 일단 갈등이 크게 불거졌고 그 뒤에 오찬이 있고 그 뒤에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같이 좀 참고를 해야 된다. 정치 번역기로 좀 돌려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장윤미 변호사께서는 아니다. 이거는 그 얘기를 할 수 없어서 그런 거다라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죠. 민주당 쪽의 시각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퇴하라라는 의견을 전달한 거에 대해 이건 당무 개입이다. 공천 관련해서 얘기한 거 이거 당무 개입 아니냐라고 고발 조치를 어제 했습니다. 근데 차재원 교수님, 예. 사실 민주당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당무 개입을 합니다라고 고발을 한 건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뭐 아이러니하다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이 지금 뭐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보이니까. 그리고 뭐 과거 2004년도 같은 경우도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좀 이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식의 발언을 했을 때 야당들이 그와 관련해서 결국은 탄핵까지 몰고 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야당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실정법을 위반한 듯한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뭐 야당이 그런 부분들을 제기하는 것은 저는 뭐 정당한 행보라는 집안 생각이 싸움으로 들고요. 보여도 어쨌거나 법을 그러니까 어겼다고 하면 그거는 그러니까 단순한 집안 싸움의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시비를 한번 가려보자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내보고 아바타라면서요. 그런데 뭐 또 왜 당무 개입이라고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 자체가 상당히 좀 그거야말로 좀 아이러니한 식의 이야기를 했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진짜 독립된 개최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번에 드러났던 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보내서 사퇴하라고 이야기한 부분에서 본인이 명시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사실상 그렇게 인정을 한 셈이잖아요. 구체적 과정을 설명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본인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문제라는 부분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측면 때문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공간이 열리고 있는 거거든요. 왜? 더 이상 용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경우에는 이런 법적 시비에 말릴 경우에 상당히 용산도 정치적 후폭풍이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저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말씀 중에 얘기가 나왔죠. 한동훈 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아니 나보고 아바타라더니 무슨 얘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국민께서는 국민의힘의 대통령과의 수직 관계를 청산하라고 명령하시는데 도리어 윤석열 아바타를 데려다 직할 통치를 받겠다니 기가 막힙니다. 국민의힘의 간판을 대통령실 여의도 파견소로 아예 바꿀 생각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에 흡수 합병되어 자리라도 보존하려고 하는 속셈입니까? 위원장님 사퇴 요구를 가지고 대통령 당무 개입이라고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저를 대통령이나 아바타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바타면은 당무 개입이 아니지 않나요? 글쎄요. 네, 신주호 대변인님. 아까 최재형 교수님 말씀이 민주당이 그렇게 윤 아바타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아이러니긴 한데 근데 한동훈 위원장도 내가 아바타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것도 아이러니 아니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이러니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참 민주당이 저는 저런 모습을 보면 짠합니다. 너무 짠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지금 한 달 전에 했던 얘기, 한 달 전에 공식 논평으로 냈던 사안마저도 지금 뒤집어가지고 새롭게 또 논리적 공세를 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달 전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해놓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체제에 당무 개입을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지금은 저희 당이 수직적 당정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민주당이 몸소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과연 민주당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저희와 정부를 공격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가당착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로 몰아가야 본인들의 선거 전략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 뭐 전혀 그런 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제대로 된 모습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 개입이라고 할 만한 여지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저희 당의 당원이십니다. 당원이시기 때문에 당이 행하는 당의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충분히 입장을 얘기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차재훈 교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노무현 대통령과 그 윤석열 대통령을 비교하시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열린우리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싶다. 가능한 모든 걸 하고 싶다라고 한 겁니다. 네. 그것은 선거 개입입니다. 선거 개입.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에 관한 의견 표출과는 매우 맥락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거 개입과 당무 개입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걸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되게 열심히 또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은 사실 이래도 아이러니 저래도 아이러니 윤 아바타가 아니라고 해도 아이러니 아바타라고 해도 아이러니라는 부분이었었는데 그 부분 설명이 좀 살짝 좀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어쨌거나 일단 당무 개입이 있었다라고 민주당이 주장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민주당의 그 당무 개입이 있었다는 그 상황은 3인 회동이었었습니다. 그 3인 회동에서 이관섭 비서실장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했었다라는 얘기 중에 하나가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사천 논란이었었죠. 근데 이 사천 논란, 그 뒤에 윤희수 전 의원이 또 입장을 발표하면서 그 임종석, 윤희숙 중에 누가 더 낫다고 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이 사천 논란에 대해서도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국민의힘의 대표로서 이번 총선에서 시대 정신이 무엇이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보는 관점이 무엇이라는 점을 잘 설명할 임무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앞으로도 계속 생각하고 공천이 확정되기 전까지 제가 판사처럼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정치는 국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역할을 배제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그러지 않아왔습니까? 그거는 다 정리됐잖아요. 그거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이제 영입위원장으로서 이제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버했다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좋은 취지로 언급했겠죠. 그죠? 결국 우리가 뭐 이기기 위해 한 거 아닌가요? 네, 한동훈 위원장. 다 시대 정신을 설명할 의무가 당대표로서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공천이 확정되기 전까지 판사처럼 있어야 되느냐? 내가 공천을 준다고 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다만 이런 도전자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 뒤에 공관위원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 이기기 위한 거 아니겠냐? 그 부분 다 정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공천을 하기까지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고요. 공정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민주당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예비 후보들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사천 논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본인이 자초한 겁니다. 정치 초보라서 많은 우려점이 있었는데 이런 게 정치적 미숙함이구나 보여줬던 거죠. 사실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종용을 받았을 때 그 외형은 사천 논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마포 의뢰도 현역 당협위원장이 있는 앞에서 마치 김경률 비대위원이 공천이 다 완료된 모양 말을 했습니다. 부적절하죠. 예비 후보가 있는데요. 인천 계양을에서도요. 지난번에 나름대로 선전했다는 그 의사 출신 정치인 굉장히 실망스러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지역에서 터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성동에서도 윤희숙 의원 아직 공천되지 않았습니다. 용산 행정관 출신 권오연 예비 후보가 상당히 반발했습니다. 본인이 예비 후보 등록 먼저 하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걸 공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부의 주자들이요. 그런데 뭔가 다른 것으로 그런 판사처럼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냐로 변명하는 걸로 넘어가는 걸로 과연 이 예비 주자들의 불만이 잦아들까요? 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최수영.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사천이 되려고 그러면은 네. 경선이 없이 그냥 단수공천, 네. 국민의힘은 단수공천이라고 표현해 전략공천 되는 겁니다. 갖다 꽂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국민의힘 공관위원회 어떻게 했습니까? 공관위원회가 벌써 3주 전에 기준 발표했잖아요. 네. 뭐 험지 같은 경우는 당원 80,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 80에 당원 20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있는 곳에는 5대 5로 하는 걸 이미 정했잖아요. 네. 그리고 경쟁자가 있으면 다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천 논란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말하자면 시비를 잡기 위한 혹은 발언에서 이제 그걸 소환해가지고 그걸 이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소개하는 거는 일종의 우리가 선거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선거는 세 개 요소 얘기하잖아요. 구도, 인물, 이슈라고. 자, 구도는 지금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을 꺼내드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은 시대 교체를 꺼내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시대 교체를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인물로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는 누구를 배치함으로써 이른바 전선을 형성하고 그 사람을 소개하는 게 그 사람의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벤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 끊임없이 꺼내는 이른바 그 구도 싸움에서 시대 정신을 정권 교체를 덮으려고 하는 거죠. 그 의도니까 당대표로서 방향성이 맞는 거죠. 다만 여기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했던 사람들이 그냥 단수공천 된다면은 네. 이건 한동훈 위원장의 말하자면 역할 오바지만 모든 것이 8대2, 5대5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발표됐다. 네. 저는 그러면 사천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의 선거 전략상 이벤트화 혹은 퍼포먼스의 영역으로 봐야지 네. 이걸 가지고 사천이다 얘기하는 건 조금 과도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아직 공천을 그래서 단수로 받았느냐, 전략 공천으로 받았느냐, 받았으면 이런 논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
지금 결국 다 경선 붙인다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일각에서는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한동훈 의원 아까 본인이 지금 빨간 펜 들고 채점한다고 했었죠. 채점하는데 이 사람 중에 이 사람 괜찮아요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더 맛있는 사과인가라고 보이는 효과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또 여기서 드는 생각 이거는 최수영 의원님. 사실 보면 여야 다 당대표가 인재영입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각으로 보면 또 인재영입 자체가 또 약간 불공정한 사안은 아닌가. 당대표가 데리고 온 사람은 그러면 다 뭔가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있죠. 있는데 네. 다 허들을 해놨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도록.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빨간 펜을 들었지만 네. 실질적으로 현역 의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당협위원장도 하긴 할 수 있어요. 근데 당기여도라는 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이 좀 한계가 더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15점을 두고 이제 ABC도 나눈다긴 합니다만은 네. 저는 그 자체가 뭐 공천에서 큰 문제가 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결국 여야가 인재를 영입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자기들의 주도권으로 선거를 치러보겠다는 우리의 유리한 판을 까는 건데 그러한 것들을 말하자면 당대표들이 인재위원장 겸임해서 하는 거를 그거를 과도하게 당신들이 당무 부당한 인선 개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총선을 치르겠다는 건 전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여야 공이 논란은 되지만 결국은 그 여야 대표들이 구도를 싸움해서 자기가 우위를 선점하려는 그런 전략적 차원으로 판단해야지 자기 사람 심기라는 것으로 보기엔 좀 무리가 있죠. 네. 여야 공히 이거는 전략적인 판단으로 봐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지금 사천 논란 아까 말씀처럼 아직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공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좀 같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